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손자병법의 김동석입니다. 4월 30일 월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입니다. 자, 4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첫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장에 대해서 좀 좋은 기대감을 갖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상파 TV 채널 U1에서도 저희 서울경제TV 프로그램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많은 시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 코스피 지수가 1960에서 70포인트 사이에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종목들이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IT와 자동차 업종, 이른바 전차 군단이라고 하죠. 전자와 자동차. 감가 봅니다. 전차 군단이 지수 하락폭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증시에 상당히 큰 힘이 되어줬는데요. 자, 전차 군단의 독주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이 매기가 그 주변의 종목들, 또 소외 종목으로까지 볕이 비칠 수 있을지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에도 저희 투자손자병법에서 여러분께서 성공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정보와 분석 또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는 여의도 리포트, 동현증권 골드센터 목동점의 고윤기 대리와 함께 5월 한 달간의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 세웁니다. 이어서 오늘장 키워드에서는요, 이번 주 발표되는 글로벌 경제 지표와 이벤트를 짚어보고 그에 따른 영향력과 향후 투자 전략 세워봅니다. 네, 본격적으로 1부 순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정원 전문가 화상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주십시오. 네, 국내 시장 지난 금요일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 대표 기업들의 실적 호전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1.3포인트 상승한 1975.35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2.46% 상승한 479.0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존 주도 업종인 삼성전자와 IT 업종, 현대 자동차 업종이 호조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기계와 철강, 일부 낙폭 과다 종목들의 반등이 있는 그런 날이었고요. 외국인은 또 이틀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기관도 참 막판에 순매수로 전환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외국인과 기관, 전기전자, 운수장비 등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화학 업종은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외국인 매수 종목, 특징적인 종목들을 보면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와 기아차, LG전자, 삼성전기, SK텔레콤을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CJ5쇼핑과 SM, 셀트리온 등을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은 삼성 SDI, 현대모비스, 기아차, 삼성중공업, 역시 이제 IT 업종과 자동차 업종 위주의 매수가 이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과 평화전공, 성우하이텍, GS홈쇼핑, 인터플렉스를 동시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도한 종목 중에는 코스피에서는 LG화학, 현대차, SK이노베이션, 화학업종, 특히 이제 현대차를 동시에 순매도했다는 게 좀 특징적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에서는 다음과 서울반도체, JC, OCI 머티리얼즈 이런 업종들, 특히 이제 IT 업종과 인터넷 업종 동반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말 미국 시장은 소비 심리 향상과 기업 실적 개선 이런 부분들 영향치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이 경쟁 성장률이 시장 전망치에는 좀 못 미치는 소폭 상승에 그치면서 상승폭은 크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다우지수는 0.18포인트 오른 13,228.31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 S&P 500 지수도 0.24% 상승한 1,403.1포인트, 나스닥 지수도 0.61% 오른 3,069.2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4월 소비 심리 지수는 예상보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이달 초 발표된 예비치보다는 모두 웃도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소비자들이 최근에 실망스러운 고용 지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미래 일자리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이번 주에는 고용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역시 이제 이것도 한번 관심을 갖고 우리가 체크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 금요일에는 디지텍 시스템 말씀을 하셨는데요. 종목 흐름 먼저 짚어보시죠. 네, 디지텍 시스템 종가는 0.78포인트 마이너스로 하락했습니다만 조정세 양호한 패턴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12,700원대, 13,000원 이사의 박스권을 좀 형성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떠한 지금 상승 모멘텀을 좀 갖기 위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1분기 실적도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올해 전체적으로 실적 역시도 지난해 실적 대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디지텍 시스템 소적 밸류에이션 19,000원까지는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14,000원, 제가 예상 500가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판단되면서 보유 전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장 관심 종목은요? 네, 오늘 공격수는 한국콜마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콜마는 그 화장품과 의약품 관련돼서 주문자 표시 제조 판매 업체고요. 사업 부분은 화장품 사업과 제약 사업으로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업계 최초로 ODM과 OEM 방식 이런 정착한 선도 기업이고요. 뭐 유한 킴벌리에 납품되는 기초 색조 화장품의 49%, 그 외에 전립선 치료제 이런 제약 업종에 대한 부분이 24%를 차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네 가지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산업 대표나 이 제약업체 인수로 인한 도약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90년 초반부터 의약품 OEM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국내 대형 제약사를 포함해서 150개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뭐 향후 의약품 사업도 연평균 30% 이상의 고성 장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뭐 제약업체를 좀 인수하면서 이런 그 의약품의 어떤 성장성 시너지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역시 이제 그 화장품 대비해서 2배 이상 고부가 업종이기 때문에 뭐 이에 따른 실적 전망이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일본의 골든위크와 중노동 수혜를 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5월 일본의 골든위크와 중국 노동절을 맞아서 해외 관광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수요 증가에 따라서 이 ODM 물량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한국콜마가 독점 공급하는 웅진코웨이의 빠른 성장세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출 실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돼서 일단 뭐 이런 부분 중국과 내수 모두의 실적 호전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세 번째는 그 제조업자 브랜드와 생산 방식 이 OBM 사업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ODM과 OEM 이런 그 주문자 생산 방식과 이런 부분들만 했었으면 이제는 직접 제조업적 브랜드, 동사의 브랜드를 갖고 디자인한 이런 브랜드를 출시를 통해서 이런 홈쇼핑과 자사 브랜드 화장품들 런칭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외형 성장도 더욱더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마지막 물론 실적 호전과 저평가 말씀을 수 있는데요. 동사의 올해 실적, 특히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10%와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올해생 EPS가 700%입니다. 현주가 PR 12배 수준이고, 이 화장품 업종 평균 PR 20배 이상 넘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저평가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 4월 24일부터 기관 역시 13만 주의 누적 수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 이번은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매수가는 8,700원대를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9,500원까지 일단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8,200원 하회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정원 전문가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7초, 3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장이막 개장이 됐습니다. 양쪽 시장이 모두 산뜻하게 출발을 했는데요. 먼저 코스피가 16포인트가 상승을 하면서 1991포인트로 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90선대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 역시 2.76포인트, 0.58%가 상승한 481.84, 480포인트를 회복을 했습니다. 각각 90, 80선대를 회복을 한 채 장이 시작을 했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우리투자증권 SN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 우진투자 컨설팅 이성규 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부터 보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예. 월요일 시장, 한 주 월요일 시장뿐만 아니라 5월의 첫날입니다. 첫날을 기분 좋게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1989.52포인트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전일 대비 0.7%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이제 1990포인트 바짝 다가서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21선과 2000포인트를 돌파하는지 이번 주 한번 키포인트로 삼아보신 게 좋지 않겠나 먼저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이 현재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좀 상당히 강하네요. 지금 이제 오늘도 1%대의 어떤 상승 출발하게 되면서 138만 9천 원 현재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전차 군단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IT 자동차 상당히 강한 흐름이 현재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5.49%, 현대차도 0.2% 정도 현재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0.4%, 현대모비스가 1.5%, 현대중공업이 0.9%, 삼성생명이 0.2%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0.7%, 신한지수도 1% 정도, 그리고 KB
KB금융이 0.13%, SK이노베이션이 0.9%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현재 LG화학이라든지 NHN만 현재 약세권 출발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타 종목들은 상당히 강한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마이너스 0.23%, NHN이 0.2%, SK텔레콤이 0.32% 정도. SK텔레콤 그 대표적인 시장 방어 내수주라고 할 수 있는데 대형 수출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현재 조금은 소외되는 모습이 현재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이 지금 현재 2%, 2% 안팎, 1.6% 정도 현재 강세 출발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말 쪽에서 M&A에 대한 어떤 그 합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상당히 눈에 띈 부분이 지금 현재 삼성중공업이 4.7%였던 상당히 큰 폭의 현재 강세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수 소식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소식이 있는지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은 어떤지 이성규 팀장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네, 현재 코스닥 지수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0.77% 상승한 482선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코스닥 시장 전반적인 그 종목들의 상승수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총 상위주인 셀트리온이 지금 현재 0.47%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대부분의 종목들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GS 홈쇼핑이 1%대 넘는 하락세로 좀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인 점이라 들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 시총 상위주 종목들은 대부분 좀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에서 CJ ENM이 0.5%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서울반도체가 0.2%대 좀 하락세를 좀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그 CJ 오쇼핑이 0.2%대 상승세, 그리고 다음이 0.4%대 상승세, OCI 머티리얼즈가 1.4%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총 상위주들 흐름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뒤를 좀 내려가서 보면 일단은 오늘 장에서 태영이 1.8%대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역시나 오성 LST가 1.1%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게 강한 그 업종들은 종목들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IT 관련주들 중에서 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플렉스가 지금 2.2%대 좀 강세 보여주고 있고, 앞서 그 말씀드렸던 태움과 같은 테마라고 볼 수 있죠. 동국 SNC 풍력 관련 테마주들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동국 SNC가 2.3%대 좀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시 그 코스닥 수급 동향 보게 되면 일단 현재는 개인들과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동반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개인들이 2억 원의 순매수세, 그리고 외국인들은 1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개인들은 1억 원의 순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일단 기관들은 여전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불안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업종별로 보게 되면 일단 업종 중에서는 오늘 장에서 코스닥에서 컴퓨터 서비스 업종들이 가장 강합니다. 2.2%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전기전자 업종들도 역시나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상승세 나오고 있는데 약 1.5%대 상승세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를 좀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출판 매체 복제 또한 1.3%대 상승세고, 소프트웨어가 1%대 상승세, IT 부분도 역시나 1.1%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대부분의 그 전기전자 포진의 업종들이 상당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역시나 부진한 업종 또한 있습니다. 일단 종이 목재 업종이 0.2%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여기 종목 상승 종목 수가 많습니다. 일부 종목 한 2종목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수를 좀 왜곡하는 모습이고, 건설주들은 오늘 코스닥 시장 좀 부실합니다. 0.19%대 하락세로 좀 출발하고 있다는 점. 하지만 그 여기도 또한 상승 종목 수가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들이 역시나 지수를 좀 끌어내린다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상승 종목 수는 전체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한 640 종목, 그리고 하락 종목 수는 200 종목에 달할 만큼 좀 강한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수 자체는 그 대비해서 그렇게 강하지 않은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양시장의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국내 외환시장, 채권시장 동향 살펴봅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시장부터 짚어보죠.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4원 20전 하락한 1131원에 개장하는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낙폭이 조금 큰 상태로 개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월말 맞아서 내고 물량이 조금 나오고 있는 점이 수급적으로 환율 하락을 좀 가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BOJ의 통화정책회의에서 5조엔 정도의 추가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은 한 10조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예상
영향이 미치지 못하면서 엔화가 80엔대 초반까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의 1분기 GDP가 예상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 인덱스는 78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오늘 달러원 환율 하락 분위기가 계속해서 완연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북한의 핵실험 관련된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환율 하락을 좀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아무래도 1130원을 하향 돌파하기는 오늘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외환시장 흐름 짚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채권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채권시장은 전일 대비 보합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광공업 생산이 시장 예상을 하회하면서 경기 둔화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주에 나타났던 GDP가 예상을 상회하면서 사실 광공업 생산이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시장 예상을 하회하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채권시장의 우호적인 재료인데요. 하지만 수급이 따라줘야 레벨을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텐데 아무래도 외국인 변수 외에는 시장을 특별히 움직일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것이 채권 시장의 정체 현상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 아무래도 금통위까지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수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께서 꼼꼼히 놓치지 말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여의도 리포트입니다. 증권사 리포트들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김보람 아나운서를 연결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과연 여의도 증권사에서는 어떤 그 관심 종목들 또 업종들 또 시장에 대한 분석과 투자 전략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 연결해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의 김보람입니다. 오늘이 4월 30일, 내일은 근로자의 날로 휴장이고요. 이제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5월 증시가 시작되는데요. 각 증권사들은 5월 증시 흐름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리포트 내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현대증권입니다. 5월 경기와 기업 실적에 대한 검증 기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투자증권은 비가 그친 이후를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숨겨진 모멘텀이 기지개를 켤 때라고 하고 있고요. 하나대투증권은 비가 와도 나무는 푸르러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양증권은 5월 투자 전략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이렇게 보고 있네요.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현대증권부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4월은 모멘텀 공백에 따른 조정 국면이었지만 5월 증시는 모멘텀의 부재가 일부 해소되는 과정이 전개될 것으로 봤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 모멘텀 일부 회복, 그리고 유럽의 재정 위기가 완화되는 국면을 거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서서히 주가 복원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IT, 자동차, 중국 소비 관련주 보유 유지를 추천했습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대외 변수들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4월은 기대보다 부진했지만 5월엔 유럽발 재정 이슈 확산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는데요. 5월 초 코스피 지지력 확보 여부에 주목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코스피 예상 구간은 1930포인트에서 2080포인트로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증권은 4월 주식시장은 경기 실적 리스크 요인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지루한 흐름을 이어갔는데 5월 시장은 경기 실적 리스크 완화 요인들이 맞물리며 모멘텀이 회복되고 또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페인으로 인해 다시 불거진 유럽의 재정위기 우려도 지나치게 과장된 면이 있다고 봤는데요. 따라서 5월 코스피 밴드는 1930에서 2060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하나대투증권입니다. 5월 초 미국 경제 지표와 스페인 문제가 마찰음을 낼 수 있지만 QE3와 같은 정책적 대응 시기를 앞당길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코스피 주거래 범위는 1950에서 2050포인트로 전망되며 하단 하회 시 주식 비중을 늘리는 기회로 삼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월 섹터 전략은 어닝 시즌을 겨냥한 이익 모멘텀과 밸류에이션을 바탕으로 은행, 자동차, 반도체의 비중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지점 고윤기 대리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동양증권에서는 5월 증시 어떻게 내다보고 있습니까? 네, 그 3월 글로벌 증시는 스페인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위기가 재부각되었는데요. 미국은 경기 모멘텀 정점 통과 우려, 그리고 중국은 경제 성장률 부진 등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증시가 동반 하락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스페인 10년물 국채금리는 4월 중에 6%까지 상승을 하면서 연초 이후에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요.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급격히 부각된 상황입니다. 특히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24.4%로 1996년 이후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는데,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5월 6일 날 대선 결선 투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사회당 후보인 올랑드 후보가 지금 현재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EU 신재정 협약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불안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유럽 재정과 경기 위기가 공존하고 있지만 2011년에 8월과 9월의 급락과는 다르게 유럽은행의 유동성 위기로 이전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두 차례 LTRO 실행으로 1조 유로 정도를 시중은행에 공급을 했기 때문에 3개월분 그 유리보 OSI 스프레드가 0.39로 안정권이 0.5 이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후 경제대국의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견조한 미국의 경기 회복과 중국의 경기 모멘텀 개선이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글로벌 경제성장 동력 둔화에 따른 우려는 기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동반 상승에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 세계 국가의 경기 선행지수가 동반으로 상승 국면에 진입한 경우에는 코스피는 3.6%, 그리고 상승 확률은 79%로 상대적으로 다른 국면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도와 브라질 등과 같은 신흥국 기준금리가 인하 정책과 함께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글로벌 유동성 확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현재 그 가격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점인데요. 코스피는 1979포인트로 금요일 마감을 했지만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제외할 경우에는 1820포인트 수준입니다. 작년 8월과 9월에 그 EU에서 구제금융 신청 우려가 확산될 당시에는 코스피 저점이 1780포인트라는 점을 고려를 할 때 현재 상황이 일정 부분 그 지수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5월 국내 증시는 EU 경제와 정치 불안들의 리스크는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경기 펀더멘탈이 양호한 점, 그리고 신흥국 중심으로 통화 정책이 변하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낙폭 회복을 시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월 코스피는 1930에서 2050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고요. 반도체 장비, 그리고 전자부품, 보험, 항공업종들이 유망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지점 고윤기 대리와 함께했고요. 이어서 오늘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기업들의 1분기 예상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네, LG이노텍의 1분기 실적은 스마트폰 부품 호조로 LED 부진을 상쇄하며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의 1분기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220억 원으로 예상치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기아차 완성차의 판매 증가로 인한 부품 제조 및 핵심 전장 매출 확대로 자동차주의 질주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대모비스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7,247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현대중공업은 매출 성장과 신규 수주가 정체돼 1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단 후반부로 갈수록 저력이 확인될 것으로 기대돼 1분기의 부진만을 보고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중공업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4% 감소한 4,561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한국타이어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될 것을 밝힘에 따라 향후 주가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한국타이어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1.8% 증가한 2,164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한양행은 2분기 신약가제도 시행에 대비한 지난 3월 반품 및 재고 조정과 합산 원해 처방 조제액 감소 등으로 인해 실적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유한양행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0.1% 감소한 103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의 실적 내용 참고하셔서 현명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최병곤 샘플러스 전문위원을 연결해서 포트폴리오 살펴보는 수익률을 높여라 이어갑니다. 화상 연결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흐름부터 짚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은 시장이 거래소 위주로 반전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아직까지는 빠른 개선을 보이고 있지는 않고요. 그 실적이 좋다라고 나왔던 조선업종들이나 특히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상당히 예상보다 뛰어난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종목들의 상승이 주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그 외적인 종목들은 상승폭을 좀 축소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반등이 제한적이고요.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 쪽은 역시 정치 테마 쪽이나 테마 관련주들인데 그동안 상승을 강하게 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상승폭이 좀 축소되거나 아니면 깊이 조정을 받고 있고 반면에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 포인트를 좀 더 오히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기 테마 쪽은 아무래도 추세가 강해야지만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목들을 접근하듯이 그렇게 접근을 해버리시면 접근이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는 와중에 중간에 눌림목을 주는 정도, 즉 하루 이틀 정도의 조정이 거의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조정이 나오면은 사실상 종목이 안 가는 상황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이하에서 조정을 받을 때 저점 매수를 해서 반등 줄 때 공략 포인트를 매도를 잡는 이런 식의 대응을 가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고요. 전반적으로도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의 중소형 종목들이 지금은 성과가 더 좋은 만큼 좀 취향이 안 맞거나 상황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지금 그쪽으로 맞춰서 대응을 좀 하시는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포트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좀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그 대응을 참조하셔서 매매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포트폴리오 흐름도 좀 상세히 짚어주시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추정 매매를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정치 테마라든지 좀 관련 종목들도 편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세가 그쪽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편입을 했던 종목이 신공항 관련 테마 종목군이라고 할 수 있는 영흥철강인데요. 이 영흥철강 같은 경우에는 종목의 덩치가 조금 큽니다. 그래서 아주 빠른 진행을 보이거나 막 연속 상한가를 갈 정도의 진행을 보이는 종목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내시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 금요일 날 2,750원에 매도를 했고요. 매도 사유는 역시 단기 상승이 좀 과도하다는 부분인데요. 오늘도 일단 플러스가 지금 나오면서 다시 2,750원 정도를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또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진 디스플레이를 12,4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상승 탄력이 아무래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저하된다는 요인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일단은 매도를 대응을 했고요. 아직은 종목들이 신규로 치고 나온다든지 흐름을 새로 만드는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 신규 매수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을 좀 보시면서 또 새로운 종목군들이 치고 나오면은 그 흐름에 맞춰서 또 신규 매수를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종목 태웅이나 OCI,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일단 추이를 좀 더 보고 있습니다. 보유를 하고 있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편입을 했는데 일단 탄력이 떨어지면은 조금 더 빠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보고 오늘 매수를 한번 지켜봐 주시기를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 종목은 보유 전략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 종목들에 대해서는 보유를 하지만 또 신규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아직까지 좀 자제한다. 이런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병곤 샘플러스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장에 대한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 키워드 정태근 전문가부터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주 오늘장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미국의 GDP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영향성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염두를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GDP 같은 게 수치상 보게 된다면은 수치상 보게 된다면 지난 4분기 대비해서 좀 둔화가 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2011년 4분기 같은 경우에 3%를 기록을 했다가 지금 2.2% 정도 조금 수치가 감소가 됐는데, 자, 실적인 수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실적인 수치만 보게 된다면 상당히 안 좋아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실적의 내용을 한번 뜯어보게 된다면은 미국 연준에서 그렇게 염려할 만한 어떤 그런 수준을 보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반대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GDP에서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쳤던 세 가지 요인만 좀 짚어보게 된다면은, 자, 가계 소비, 기업 투자, 정부 지출 요 세 부분이 상당히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4분기 같은 경우는 기업 투자라든지 정부 지출 그리고 재고 비축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그 GDP 성장률 상당히 큰 폭의 좀 성장세를 보였었는데 이번 GDP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재고 비축이라든지 그리고 정부 지출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GDP 성장률 좀 깎아먹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좀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가계 소비가 지난 4분기 2.1%에서 2.9% 정도 좀 증가를 하게 되면서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실질적인 어떤 가계 소비라든지 소비가 GDP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계 소비 뭐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GDP의 대부분이 뭐 수출이 차지하게 된다면은 그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GDP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소비 경기이기 때문에 소비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가계 소비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GDP의 수치가 감소를 하긴 했지만은 GDP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 가계 소비가 증가를 하고 있지만은 기업 투자라든지 정부 지출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조금 우려스럽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업 투자 즉 말 그대로 기업에서 어떤 투자에 관한 부분을 이제 늘려가고 있지 않고 있는데 기업들은 아직까지 어떤 개인 소비가 시장 예상치만큼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반대로 좀 생각을 해서 조금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 소비는 증가를 하겠지만은 지난주 노동 비용 지수가 발표가 됐을 때 어떤 그 노동자 임금들 즉 임금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조금은 예상치를 좀 하는 모습들이 나는데 가계 소비만큼 어떤 가계 소득이 증가를 하는지 여부도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어쨌든 기업 투자라든지 그리고 시장 어떤 참여자든지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조금 염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 투자, 가계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가계 소득이라든지 그리고 기업 투자가 동반적으로 좀 증가를 해줘야 앞으로도 좀 긍정적인 어떤 GDP 성장률이 좀 발표가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정부 지출 쪽도 한번 보게 된다면은 일단은 연방정부 예산에서 그 방위비가 한 8.1%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 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정부 지출을 조금 감소를 했는데 앞으로 정부 지출이 조금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어쨌든 재정 긴축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렇다면 정부 지출을 좀 커버할 수 있을 만한 가계 소비, 기업 투자, 어떤 가계 소득 증가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GDP 내용이 조금 그 수치는 좀 감소했지만은 GDP 그 실적인 내용은 좀 그래도 괜찮아지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어떤 GDP 감소 때문에 추가 부양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갖는 것은 좀 언감생심이 아닌가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GDP 그 연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떤 추가 부양책의 어떤 기대감은 이번 주에 좀 발표가 예정이 되는 주택 그 고용 지표에 좀 관심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GDP 같은 경우에 그 정부 지출만 증가를 하지 않았다면은 지난 4월 FOMC 연준이 발표했던 GDP 스탠스인 2.4%에서 2.9% 부합을 해서 있었는데 정부 지출 때문에 좀 깎아먹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 지출 이 부분을 어떻게 본다면 연준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은 주택 고용 지표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날 발표된 실업률이란지 그리고 정부 발표 비노분 고용자 수가 지난 3월달 상당히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12만 건 정도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엔 15만 건 정도 시장 이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 예상치보다 좀 잘 나오게 된다면은 추가 부양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꺾일 가능성 조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지난 3월달처럼 좀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게 된다면은 조금 시장은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고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에 지난주에 발표된 GDP보다는 조금 이번 주에 발표된 고용 지표에 조금은 무게 중심을 두자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고용지표 등등 지표와 관련된 시장의 키워드를 짚어드렸고요. 이성규 팀장께서는요? 네, 일단 저도 그 비슷한 얘기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미국 경제지표 발표에 좀 주목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고용지표보다 이제 주택지표에 좀 더 집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 미국의 고용지표 그렇게 탐탁지 않게 나왔습니다. 근데 주택지표가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오면서 일단은 다우지수가 주간 기준으로 해서는 약 1.5% 정도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한 2%대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미국 소비의 그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 시장에 대해서 일단 투자자들은 더 강하게 좀 반응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 지표보단 주택 지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그 신용평가사들 지난번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스페인의 신용등급이 2단계 강등됐음에도 불구하고 장은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신평사들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신평사들 같은 경우는 긴축 완화 쪽으로 하고 있지만 긴축 쪽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보게 되면 긴축 완화 쪽에 좀 더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평사들의 힘이 약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추가적 어떤 강등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유럽에 있는 정부라든지 이쪽이 긴축 완화 쪽으로 힘을 쏠리게 되면 신평사들의 그때 영향은 크게 없을 것이라는 거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증시 양극화라고 해서 최근에 그렇죠. 뭐 삼성전자, 현대차 뭐 가는 장세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약간은 그런 탄력성이 좀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뭐 일시적인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시적인 장세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그 어떤 최근에 주도 장세가 이루어졌었던 부분들, 자동차 그러니까 전차곤단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그 강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도 한 가지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장세로 봤을 때 어차피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그동안 장세를 이끌어왔고 그런 어떤 주도 장세가 꺾이고 다른 섹터로 옮겨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자금 변화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면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박스권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이 2050선을 그렇게 단번에 돌파할 만한 전반적인 여력은 없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장세가 좀 이렇게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또 대외적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어닝 시즌이 끝나간다라는 것이 어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좀 그러니까 없앨 수 있다라는 점하고 일단은 유럽 국가에 있어서 그 어떤 정치 불안 문제, 대선 이슈들이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불확실성으로 좀 몰고 간다는 것이 역시나 증시의 상승 탄력을 크게 제한시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은 어제거나 저제거나 계속해서 하방 압력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방으로 저희들 돌아서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를 이길 수 있는 거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 호조와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미국의 긴축 완화라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긴축을 주장하고 있는 독일이나 중국의 긴축 완화에 대한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 지금 현재 장세에서 말 그대로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오늘 장세에서 상승한 이후에 좀 하락하는 이유를 한 가지 들자면 역외 환율이 어제 마감했을 때 지난주 마감했을 때 2원 50전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장 우리나라 출발은 한 3원 50전 정도 출발한 상태에서 그 환율을 맞춰가는 장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장까지 장세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좀 잘 체크하시면서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시장에 이어서 이제 업종별 투자 전략을 짜봐야 될 텐데요. 정태문 전문가께서는 업종별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그 업종별 전략 같은 경우에 뭐 크게 지난주와 어떤 달라진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외국인들 수급, 기관들의 수급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뭐 지난주 외국인들 같은 경우 IT 업종, 지난주 그 전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 IT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을 매수했다고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운수장비 업종에서는 조금은 매기가 조금 빠져나가면서 여전히 IT 업종만 2,100억 정도 매수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 여전히 IT 그리고 운수장비를 매수를 하고 있고 화학주를 매도하는 그런 흐름이 지난주도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매주 첫 시간을 통해서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 동향 그리고 기관들의 매매 동향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얘기를 드린 이유로 키포인트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어차피 기관들이 사는 종목들에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은 이런 어떤 통계들 계속해서 보시면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어떤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지 여부를 계속해서 잡아 나가기 위해서 어떤 맥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알려드린다고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짚어드릴 테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하는 업종들 계속해서 조금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 일단은 뭐 GDP 성장세보다 내용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의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미국의 어떤 그 모멘텀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은 말 그대로 어떤 미국의 소비와 관련된 선진국형 어떤 소비재에 관한 종목들에 대해서 그리고 업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떤 미국의 어떤 GDP 성장 이런 부분들 미국적인 모멘텀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IT 그리고 자동차 쪽을 매수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애플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이렇게 주가 강한 이유는 어떤 미국 소비에 대한 어떤 키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 현대차가 뭐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현재 실적이 발표가 예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완성차여서 현대모비스가 조금 최근에 좀 강한 흐름이 조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현대차, 기아차에 조금 집중이 됐던 매기가 조금은 옮겨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조금 열어놓고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대모비스라든지 만도, 현대위아 그리고 평화전공 쪽으로 조금 매기가 조금 외국인들이 기관 수급에 옮겨가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뭐 성화이텍이라든지 한일휘아, SL, 뭐 화신, 뭐 이런 다른 여타 자동차 부분 쪽으로 옮겨갈지 여부는 계속해서 수급이 그쪽으로 옮겨가는지 여부가 좀 키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네 종목인 현대모비스, 만도, 현대위아, 평화전공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뿐만 아니라 요 종목 내에서도 조금 관심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IT 업종은 조금 그 어떤 선택적인 좀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FPCB라든지 그리고 FPCB 관련된 어떤 그런 모멘텀이 있고요. 삼성 SD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스마트폰에 들어간 어떤 그 배터리를 좀 만들다 보니까 어떤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테크노도 긍정적인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삼성전기발 어떤 반도체 장비 주문이 어떤 증가하게 되면서 모멘텀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그 IT 코스닥 쪽 IT보다는 이렇게 어떻게 보니까 삼성 그룹주 펀드 얘기가 돼버렸는데 어쨌든 삼성과 상당히 연관성이 큰 종목들 쪽으로 특히나 그리고 삼성 스마트폰 쪽으로 연관성이 큰 종목들 쪽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3일날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가 조금 예정이 돼 있는데 이성규 팀장님도 말씀을 좀 하셨듯이 어떤 그 강력한 긴축 쪽에서 어떤 그 성장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대한 유럽의 계속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언급이 3일날 그 통화정책회의에서 조금은 언급이 되지 않겠나 조금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전히 강력한 어떤 긴축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은 조금 시장이 좀 악재가 될 가능성 그러면서 5월달 시장이 조금은 안 좋아질 가능성도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조금 그 성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강력한 긴축을 유지를 하게 됐지만은 긴축을 조금 그래도 완화시키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어떤 유럽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좀 발생하게 되면서 조금 시장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유럽 변수에 대한 어떤 호전이 예상이 되게 되면서 오늘 강세를 보이는 조선주라든지 그리고 은행 건설 쪽도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9.5%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 모멘텀 그리고 해양 플랜트 수주 모멘텀이 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성규 팀장의 업종별 투자 전략입니다. 네, 일단 오늘 첫 번째로 좀 꼽아야 될 것은 지금 보니까 장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다시 한번 그 삼성전자, 뭐 현대차, 기아차 그쪽으로 그러니까 전차군단으로 조금 몰리는 양상들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이어서 운수장비 같은 섹터라고 볼 수 있는 이 조선중공 업종들로 이렇게 좀 몰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동안은 일단은 그런 측면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런 원인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일단은 자금의 쏠림 현상이 되는 이유가 이제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초과 수익률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익률 대비 초과 수익률이라는 것을 항상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그 지수 자체에서 대형주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포지션에서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갈 때 그쪽에 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과감하게 베팅을 하는 성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최근에 들어서 다른 섹터들에게 있어서 실적 예상치가 계속해서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반대 섹터들은 계속해서 좀 내려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그 기관 투자자들의 대량인 물량 그리고 외국인도 대부분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들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이 계속해서 그런 점들을 노린다는 점이 이 지수의 양극화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상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실적 분기 뭐 이렇게 그 추정 보고서를 낼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분기별이라든지 아니면 전분기 대비 아니면 10년치를 수익률을 10년치에 그 이익률을 놓고 그것들을 조정해 가면서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분기 예상보다 실적이 안 좋았다 그러면 다음 분기에는 당연히 안 좋은 쪽으로 좀 나오게 되죠. 이제 그런 측면들이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레포트가 가기 때문에 안 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계속해서 올라가는 동안 다른 업종들은 소외를 받죠. 근데 이거는 밸류에이션 대비 이제 나중에 평가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겠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그냥 일반 세일 가격이 아니라 폭탄 세일이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큰 저평가를 이루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세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폭탄 세일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의 경기 회복이나 아니면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뭐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리고 건설주도 좋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조선중공까지 좋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회사들이 그런 기업들이 재고 소진을 해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화학이나 철강이 같이 분명히 실적이 나아져야만 그런 어떤 전반적인 유동성 장세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화학과 철강 섹터입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그런 부분들 전방위 산업들이 계속해서 나가면서 재고 확충을 하고 그다음에 경기 회복을 할 때는 가장 큰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계류율이 상당히 크다는 것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나 그 기관들이나 이런 외국인들의 수급이 받쳐주지 않을 때는 사실상 어디까지 이 주가들이 떨어질지 모릅니다. 밸류에이션이 아무리 저평가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무시를 해버리게 되죠. 결정적인 가격을 결정하는 건 어차피 수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 철강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시지는 말고 그런 저평가 밸류에이션에 들어갔다는 그런 판단이 됐을 때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2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저주할 수 있다는 점 좀 상기하시면서 그런 화학 철강에 대한 그런 업종 투자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고 삼성전자, 현대차가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는 건 굉장히 좋지만 그것들을 장기 투자로서 갖고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역시나 그쪽도 분할 매도, 그 반대편 쪽은 분할 매수 쪽으로 이렇게 대응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전체적으로 좀 조정하시는 게 향후 장세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업종별 투자 전략 두 분께서 짜주셨고요. 종목은 잠시 후에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을 연결해서 코스닥 특징주 먼저 짚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시장 상황 좀 살펴볼까요? 네, 미 증시는 소비심리 평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였고 FRB의 추가 양적 완화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통신과 서비스업, 화학, 섬유, 의복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상승하는 가운데 현재 코스피는 주말 뉴욕 증시 영향으로 9포인트 상승한 1984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에 누적 발행 금액이 20조 원인 ELS가 코스피 추가 상승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가 매수, 고가 매도 전략을 반복하는 ELS는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역할도 하지만 반대로 상승을 제한시키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투자 전략은 2000선 근처에서 단기 저항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소개하실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네, 국내 물류업계 넘버원인 CJ 대한통운입니다. 올해 3,800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택배 터미널과 항만 인프라를 강화합니다. CJ그룹에 편입된 뒤 첫 사업 연도인 만큼 그룹 계열사와 시너지 창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현우 대표는 그룹 물류 계열사인 CJGLS와의 사업 협력을 통해서 사업 규모를 더욱 키워간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대한통운은 현재 부산, 인천, 광양 등 전국 23개 주요 항만에서 항만 하역 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업계에서 유일하게 10,000대에 달하는 트럭과 중장비 등을 보유하면서 일반 화물 29,000톤, 컨테이너 1,000TU 등 국내 최대 일시 수송 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에 힘입어서 항만 하역 사업에서 업계 최고 역량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택배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수도권 허브 터미널 신축에도 878억 원을 투자합니다. 중구 서소문동 본사를 비롯해서 국내 38개 지사와 16,000여 개소의 택배 취급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해외 7개국에 30개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CJ 대한통운 이 신성장 동력이 무엇일지 새로운 이제 주인을 만나가지고 앞으로 좀 많은 발전 기대감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한국 최초 원전 수출인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원전 프로젝트 전담 물류기업으로 선정돼서 사업기간인 오는 2020년까지 원전 건설 및 발전 기자재 물류를 전담하게 됩니다. 2년 연속으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GM의 우수 협력사로 선정돼서 페덱스, UPS 등 글로벌 물류 기업과 함께 세계적 물류 서비스 제공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또 대형 화물을 육상과 해상을 통해 운송하는 중량물 운송 사업도 순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적은 올해 12,000톤급 장선 2척 도입과 항만 등 핵심 인프라 확충, 자동차 부품 물류 사업 강화 등에 따라서 전년 대비 10% 늘어난 2조 8,5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원가 개선과 요율 인상, 신규 물량 유치에 따라서 22% 늘어난 1,5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네, 현 주가는 PER 21배, PBR 0.7배로 자산 대비 밸류에이션은 저평가입니다. 2011년 CJ 인수를 계기로 15만 원대까지 급등했던 주가는 약간 부진한 실적을 이유로 7만 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CJ와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7만 7천 원대에서 5일선에 걸쳐 있는데요. 올 초 연고점인 93,400원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매수가 75,500원에서 77,600원, 목표가 9만원, 손절가 7만원 제시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김성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두 분의 전문가께서도 지금 종목을 발굴해서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자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들어봅니다. 먼저 정태근 전문가님은 어떤 걸까요? 네, 예. 최근에 전차군단이 상당히 잘 간다고 네.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거기에 조금 상당히 연관성이 큰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의 포커스가 조금 현대차, 기아차에 너무나 집중이 돼 있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 글로비스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 내 어떤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현대 기아차의 어떤 해상 운송을 주력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품주보다는 어떤 완전히 어떤 직접적인 수혜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다시 한번 2조로 상당히 큰 폭으로 개선이 되는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작년 1분기와 같은 1,000억이 넘는 그런 영업이익을 기록하게 되면서 어떤 현대차의 어떤 실적 개선 때 동반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회사라는 부분을 이번 실적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부품주도 있긴 하지만 현대 글로비스 이 종목의 어떤 현대차, 기아차가 잘 갈 때는 이 회사도 조금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자, 먼저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도 상당히 지금 최근에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수급 주체는 지금 현재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지금 현재 9일 연속 현재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앞으로도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수급을 좀 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차적으로는 제가 차트 보기에 독에서 항상 말씀드린 어떤 쌍바닥 패턴 18만 원 전에 쌍바닥 패턴이 나오게 되면서 추세가 지금 이제 돌려졌는데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팔 때 위쪽으로 21만 원이 이렇게 저항이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21만 원까지 돌파를 하게 되면서 일단 전고점까지의 어떤 추가 상승이 조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매수 가격을 21만 4천 원 좀 설정을 했는데 오늘 쪽에서 조금 이 가격은 안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만 1천 원 이하 쪽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라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1만 원을 설정하면 좋겠지만은 20만 5천 원, 좀 21만 원을 확실하게 이탈하는 그런 가격대인 20만 5천 원에 먼저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23만 원까지 좀 설정 23만 원까지 하고 싶지만은 일단 22만 5천 원 가격대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1차적으로 목표가를 한번 제시를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물론 23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가져가보는 전략을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차 군단이 잘 나가면 그걸 실어 나르는 현대글로비스 같은 기업들도 분명히 그 수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팀장께서는요. 네, 일단 언제 긴축 완화를 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 포인트를 잡은 게 유럽의 그런 불황성에서도 어떤 것들이 잘 팔려나 이렇게 봤는데 사실상 팔렸다기보다는 이제 컨텐츠인데요. 리프트라는 게임 최근에 CJ ENM에서 런칭했다는 거 그거 들어보신 적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CJ
CJ ENM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불황을 이겨낸 게임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고, 사실 우리나라의 그 게임이, 외국 게임이 들어와서 흥행에 참패를 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 CJ ENM에서 런칭한 그 리프트를 왜 지금 흥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냐면, 다른 유명한 그 MMORPG에 있는 그 길드원들이 이 게임에 지금 옮겨왔고요. 지금 현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어떤 게임에 대해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옮겨왔다라는 걸 일단은 그 어떤 재미라든지 흥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이미 유료화 서비스를 지난 24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뭐 이렇게 유저 수가 크게 이탈하는 측면들이 안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 어느 정도 제고되면서 상승 추세로 좀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목표 주가는 31,500원 선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7,000원 선입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호가는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좀 돌아가고 있다는 측면이라는 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CJ ENM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CJ ENM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김성원 차장은 또 CJ 대한통운, 오늘 CJ 관련된 회사가 두 회사가 또 전문가분께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관심 갖고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SN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 우진투자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두 분과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을 상세하게 짜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샘플러스가 홈페이지 개편 기념으로 샘플러스 전문가 방송 50% 할인 이벤트 펼치고 있습니다. 30일까지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 30일 오늘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요. 3개월 가격으로 6개월 동안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 1년의 절반 정도, 반년 정도를 저희 최고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